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특보의 임평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요 3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서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죠. 경기도의회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50년 전라남도 고흥 출생 방재율 의원,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거쳤습니다. 퇴임 후 오랜 행정 경험을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정치에 입문, 도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자로서 다양한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자리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의정특보기에서 만나봅니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도민 여러분께서 무척 마음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잠깐만 참아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적극 방역에 참여해 주시면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코로나19가 폭발하면서 복지 수요가 굉장히 또 폭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 재난 극복을 위한 상임위 차원에서의 노력, 어떤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계신지요? 아시다시피 감염병 방지를 위해서 네. 정책 검토, 종합상황보고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또 대책 결과 발표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보면은 의료 체계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전에 보면은 그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공공의료 기관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거든요. 네. 경기도의 어떤 그 31개의 시군의 의료 체계, 공공의료원의 재정비 강화 좀 잘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감염병 대응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의 재정비와 확충은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경기도는 접경 지역과 맞닿아 있고 넓은 면적으로 지역별 특성도 다양하고 지역에 따른 복지 격차가 매우 큽니다. 네. 대표적인 문제가 경기도 북부 지역 공공의료원 시스템 부족으로 네. 경기도 의료원의 경우 수원, 네.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지역의 공공의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기 북부 지역이 공공의료원이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경기 북부 지역에는 의정부와 파주병원이 있지만 예. 시설이나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고 네. 공동의료 확충이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예, 조금씩 개선이 있고 예. 그 예산 금년 책정 문제에 있어도 네네네. 또 개선을 위해서 예산도 정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산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네. 주셔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문을 닫았어요. 네. 휴관을 하니까 그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나 네. 약간 뭐랄까요 취약계층 분들이 돌봄 공백이 생겼어요. 네. 이에 대한 대책, 대안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 사태는 네.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멈추게 하고 일상들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네네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 사회 전반에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어 이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 네네. 독거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네네. 생계와 안전에 대한 위협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네네.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11만 곳 중 8만여 곳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거의 반년 가까이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해요? 이제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네. 염려가 여전하고 다른 감염병 사태가 언제나 또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예. 사회복지 분야는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안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 등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현장 서비스 변화가 필요하므로 예, 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와 대응을 위한 네. 정책 대안 제안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나 이런 걸 하려면 인력도 많이 좀 충원해야 되고 네. 예산도 많이 들 것 같고 네,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지난 9월인가요? 인천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네, 그 보호자 없이 네, 형제가 좀 중태에 빠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돌봄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 네, 코로나19로 더욱더 좀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예, 예. 매우 예, 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예, 예.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네네. 그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대비해서 열심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복지 사각지대를 치우는 게 네. 그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를 네. 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른 내용 한번 여쭤볼게요. 예. 코로나19 외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그 상임위원회에서 네.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현안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저출산 문제로 네네. 통계청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네. 떨어졌습니다. 네. 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네. 역대 최저치로 18년 기준 OECD 37개국 중 합계 출산율이 0명 때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네. OECD 평균인 6.63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0명대. 예. 저출산 문제, 저출생 네. 문제 네. 이게 가장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좀 안타까워요. 많이 그 정치권에 계시니까 좀 대안도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네. 대안도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좀 있나요? 예, 그 저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아시다시피 네. 출산 수당도 있고요. 출산 수당. 예, 또 애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맡길 때 네. 뭐 1자녀, 2자녀 그 분배해서 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니까 네. 뭐가 더 필요할지 예. 정말 정책적으로도 고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난달이죠. 그 네. 마무리된 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네.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코로나 재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충에 대한 주문이 많았습니다. 네. 재난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예. 경기도 남부 지역에 집중된 복지시설과 공공시설 등으로 인한 북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고요. 예.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네. 또한 경기도 서비스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 확보, 네. 비정규직 해소, 네.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여주시 이전 등 여러 해결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으로 도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요구했고요. 네. 그다음 코로나19 환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유지되는 상황임에도
여각조사관은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만 운영되고 있어 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네, 네. 경기도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찾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하면서 도민의 건강 향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 분야가 바로 그냥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네. 위원님께서 지금 꼼꼼하게 적어오셔가지고 네. 하나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예, 예. 행정감사를 했던 네. 지적사항이나 그렇죠. 앞으로 추진할 일들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꼼꼼히 좀 적어봤습니다. 뭐 더 내용이 있나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네네네. 경기도 보건연구원 감사에서는 네네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업자가 많아진 가운데 네. 위탁검사뿐만 아니라 생산업체의 방문이나 매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렇게 감독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행정감사는 아시다시피 네, 집행부의 그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그렇죠. 견제 사항으로 잘잘못을 잘 물어서 네네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가는 게 행정감사의 원뜻이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꼼꼼하게 너무 잘하셨네요. 예. 살짝 보니까 약간 예산 문제도 지금 거론을 하셨어요. 예, 예산 문제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예. 내년도 이제 보건복지 예산이 수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 예산 심의가 마무리가 됐는데 네. 어느 정도 뭐 증액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문제는 예산 자료를 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중요한 거니까요. 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 규모는 총 8조 805억 원으로 네. 2020년 본예산 7조 2,971원보다 네. 7,874억 원 증가했습니다. 네. 증감 비율은 10.7%에 이릅니다. 예. 일반 회계는 6조 3,655억 원으로 6,135억 원 늘었습니다. 증감 비율은 10.7%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특별 회계는 1조 7,150억 원으로 1,699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감 비율은 11%가 되겠습니다. 예.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8조 805억 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인 28조 7,925원 28.1%를 차지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튼튼한 방역망 구축과 공공의료 체계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약 10% 정도 올랐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체 예산은 약 8조 8천억 정도. 예. 경기도의 전체 예산의 퍼센트지는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 30%, 30% 정도. 예, 거의 30%에 간다고 보면 알겠습니다. 국가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복지 분야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 위원장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예산 보고를 받지 않았나. 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한편으로는 예. 이제 경기도 31개 예. 구시군 중에서 네네네. 시군의 복지 격차 해소를 통해 시군의 복지 격차 해소. 예, 그래서 경기도민이라면 산 곳과 관계없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어디서 누릴 수 있도록 네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A시, B시 예. 예산 차이가 있을 건데 예.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1순위로 예. 경기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어디서 살든 간에 네. 남쪽 지역이나 북쪽 지역이나 상관없이 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네, 2021년부터 예, 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 예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철저한 감시도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감사도 굉장히 필요한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잘못 저희 복지 예산이 네. 이루어지고 처리되고 또 이중 수급도 되고 이런 게 또 적발도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31개 시군에 모두가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관리도 잘해주시고 네. 감독도 잘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업에 맞는 네. 예산을 정말로 적절성 있게 편성을 해서 네네네.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네네. 또 심의는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의회에서 하고 이제 집행은 또 다시 예산 집행은 집행부에서 또 합니다. 그렇죠. 네. 집행 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에 맞게 집행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네네. 합법적으로 잘 했는가를 네. 제가 유심히 네. 체킹을 하고 견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꼼꼼하게 막 예산을 원 단위로 다 적어 오신 거 보니까 그 집행부분들 예산 잘못 쓰시면 딱 잡힙니다. 네. 네, 어쨌든 복지 예산은 우리 정말 복지 사각 문제, 네.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예산이 다 쓰여지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니다. 또한 네. 그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네. 증액을 해서라도 증액도요. 네. 예산을 이렇게 네. 추가로 네. 편성되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역시 보건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많습니다. 계시잖아요. 예. 박자가 잘 맞겠네요, 이렇게.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더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그런 사업 분야 현안 뭐가 또 추가로 있을까요? 예, 뭐니도 이제 고령화 시대를 저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노인 복지 정책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예,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였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26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전체가 인구의 네. 20% 이상이 되어 그렇군요. 초고령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경기도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하나로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소위 커뮤니티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티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사업을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네. 어떤 시설 입소가 아니고 네. 평소 살던 곳에서 네.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게 정책을 펼 예정입니다. 아, 약간 마을 공동체에서 예. 노인분들이 굉장히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네.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고령사회를 맞아 네네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네네네.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네.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네.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이제 하루빨리 이렇게 좀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네. 어쨌든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그 추진할 것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네. 위원장님이 스스로 또 공약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다시피 그 보양시 네. 제 선거가 제2선거구입니다. 네. 그게 이제 관할, 동문, 성사 1, 2동하고 주계동하고 식사동입니다. 예. 4개 동인데 이제 제 그 7대 공약사항이 있는데 네.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당 5구역 도시 재생 사업 시범 조기 추진하고 신분당선 식사지구 조기 착공 추진. 또 호수공원 꽃박람회장과 주교 화해단지 등을 분산 이전하는 추진. 그다음에 이제 늘 한 이야기입니다만 사회자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향상.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비에 낙후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문제, 네네. 지역 경제 활성화 확대 강화,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 요새 대책, 그 강구에 대한 그 공약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이 공약들은 지금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 주민들이 이제 들으시면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그 위원장님께서 네. 경기도 의원 141명 중에 가장 고참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연령대가 나이가 제일 많으신가요? 제가 어떻게 보니까 연륜과 예. 경륜을 최고네요. 가장 네. 많이 차지한 사람으로 네네네. 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네네네. 중에서 가장 맏형이라고 맏형.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예. 동생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너무 잘해서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태형님께서 이렇게 좀 의젓하셔가지고 141명, 140명의 또 이제 도의원들이 예.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의원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좀 예. 어려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지금 못한 말씀이나 좀 마지막 인사를 카메라 보시고 멋있게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도민 여러분의 코로나와 관련된 그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전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가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도민 여러분의 애로사항,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이 코로나 난국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좋은 안을 주시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원활한 소통으로 우리가 좋은 안으로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그럽게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네. 요구사항 있으면 요구해라. 네, 다 네. 들어드리겠다. 네, 언제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어려운데 또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좀 어렵지 않으셨는지요? 괜찮으셨어요? 좋습니다. 근데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네네네. 정해진 시간에 네네. 이야기를 다 모두 알 수는 있습니다만 예.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네. 우리 제10대 경기도의회 네.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또 도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협조와 참여를 해준 데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꼭 건강 챙기시고요. 코로나19 네, 네. 너무 극복을 위해서 너무 힘써주시니까 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10대 경기도의회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요 초선 의원이지만 최연장자로 경기도 의원들의 맏형을 맡고 있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많은 경험과 지혜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